남편이 연회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애인이 진짜 아내라고 공표하던 날 밤, 나는 짐을 싸서 그를 떠났다. 집에 돌아온 순간 이미 그 집은 내 것이 아니었다. 금요일 오후 나는 회사에 조퇴를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와 옷장 가득한 옷들 사이에서 입을 드레스를 찾았다. 다음 주 월요일은 민준 씨 회사의 중요한 비즈니스 연회였다. 그는 지난주에 미리 말해두었으니 잘 준비해서 같이 가자고 했다. 민준 씨의 회사는 건축자재 사업을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사업이 꽤 잘 되었다. 이런 연회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중요한 행사로 업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예전에는 이런 자리에 나를 데려가는 것이 재미없다며 집에 있으라고 하던 그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먼저 동행을 요청하자 나는 혹시 우리 관계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내심 기뻤다. 결혼 3년. 처음 2년은 괜찮았지만 3년째부터 민준 씨는 갈수록 늦게 귀가했고 때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 모르면 회사 일이 바쁘다고만 했다. 게다가 그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늘 베란다나 서재로 가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곤 했다. 누구에게서 온 전화냐고 물으면 그저 고객이라고 답할 뿐이었다. 나는 샴페인색 드레스를 몸에 대보고 거울 속 나를 보았다. 나쁘지 않아 보였다. 다만 눈가에 잔주름이 조금 보였다. 좀 더 진한 화장으로 가려야 할지 고민하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민준 씨가 돌아온 줄 알고 서둘러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커다란 상자를 든 택배 기사님이 서 있었다. 서연 씨 맞으십니까? 택배 기사님이 물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최근에 뭘 산 적이 없는데. 그래도 서명을 하고 상자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상자는 꽤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발신인 정보는 적혀 있지 않았다. 상자를 뜯어보니 안에는 빨간색 원피스가 들어있었다. 소재는 부드러웠고 디자인도 예뻤지만 내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드레스를 들고 혹시 민준 씨가 나에게 사준 건가 생각했다. 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려 휴대폰을 꺼내보니 그가 아침에 나갈 때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가니 방해될 수 있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다. 나는 드레스를 상자에 다시 넣어두고 연회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계속 찾아보았다. 결국 작년 생일에 사서 한 번 입었던 검은색 머메이드 드레스를 골랐다. 꽤 격식 있고 기품 있어 보였다. 저녁 7시가 넘어 민준 씨가 돌아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양복 상의를 소파에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꽤 피곤해 보였다. 나는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건네며 물었다. 오늘 고객 만나는 게 잘 안 풀렸어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민준 씨는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회의가 좀 길어졌어. 참, 연애 드레스는 찾았어? 못 찾았으면 내일 백화점 가서 사. 돈 아까워 말고 좋은 걸로 골라.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찾았어요. 작년에 산 검은색 머메이드 드레스면 될 것 같아요. 참, 오후에 택배가 왔는데 빨간색 원피스였어요. 당신이 나한테 사준 거예요? 민준 씨의 움직임이 멈칫하더니 눈빛이 살짝 불안해 보였다. 그거? 고객이 보내준 샘플이야. 디자인이 괜찮아 보여서 넣음에 들면 입고 아니면 그냥 놔둬. 나는 마음이 좀 답답했다. 고객이 샘플로 왜 여자 옷을 그것도 원피스를 보낼까? 하지만 그가 내가 귀찮다고 생각할까봐 더 묻지 않았다. 참, 다음 주 월요일 연회에는 누가 와요? 내가 물었다. 민준 씨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고 말했다. 다 업계 사람들이야. 넌 그때 내 옆에 붙어 다니기만 하면 돼. 말은 적게 하고 많이 웃어. 나 창피하게 하지 말고. 그의 말에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민준 씨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휴대폰을 보더니 일어섰다. 서재 가서 전화 좀 해야겠어. 고객 쪽에서 확인할 일이 좀 남았어. 그가 서재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찜찜한 기분이 다시 밀려왔다. 그는 요즘 늘 이랬다. 집에만 오면 나를 피해 전화를 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막사를 솥에 넣자마자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가 차키를 들고 나왔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고객 쪽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늦게 들어올 거야. 지금이 8시가 넘었는데 또 나가요? 내가 물었다. 어쩔 수 없어. 고객 쪽에서 재촉해서. 민준 씨는 말을 마치자마자 소파에 놓인 양복 상의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허둥지둥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텅 비었다. 솥안의 쌀은 아직 불고 있었지만 나는 요리할 마음이 사라졌다. 거실로 가서 빨간 원피스가 담긴 상자를 보며 생각할수록 찜찜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원피스 사진을 찍어 절친 지은에게 보냈다. 이 옷이 무슨 브랜드인지 아는지 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에게서 답장이 왔다. 이거 지난달에 막 나온 신상이야. 꽤 비싸. 5억만 원 넘을걸. 참,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하은 씨도 이 드레스 보는 거 봤어. 엄청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좀 비싸서 못 샀다고 하더라고.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하은은 민준 씨 회사 직원이다. 작년에 막 입사했는데 꽤 예쁘장하게 생겼고 민준 씨가 그녀를 매우 아낀다고 들었다. 자주 고객을 만나는 자리에 데려간다고도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 손이 떨렸다. 민준 씨는 고객이 보낸 샘플이라고 했는데 지우는 하은이 며칠 전 이 드레스를 봤다고 한다. 이 둘 사이에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 나는 더 이상 생각하기 두려웠다.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베란다로 가서 밖에 번잡한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다. 나와 민준 씨는 자유연애로 만났다. 당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했다.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어쩌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하은이 봤다는 드레스란 이건 그냥 디자인이 비슷한 걸 수도 있잖아. 거실로 돌아와 빨간 원피스를 옷장 안에 넣어두고 다시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반찬 2가지를 볶았다. 반찬이 다 되자 나는 모은 용기에 담아 민준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밤새 기다렸지만 민준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어젯밤 고객과의 일이 너무 늦게 끝나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잤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월요일 저녁 6시 민준 씨는 정 씨의 집에 도착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나는 이미 검은색 머메이드 드레스로 갈아입고 연한 화장을 한 상태였다. 작년에 그가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도 일부러 착용했다. 그래도 그를 따라 나섰다. 가자. 늦겠어. 민주 씨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예쁘다는 말도, 예쁘지 않다는 말도, 예쁘지 않다는 말도, 예쁘지 않다는 말도 차로 40분 정도 달려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이미 많은 고급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드레스를 입은 남녀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민주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은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중앙에는 꽤 큰 무대가 있었다. 주위에는 수십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다과가 놓여 있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는 소리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들렸다. 민준 씨가 들어서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민준 대표님, 오셨군요. 이분은 파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모르며 내게 시선을 던졌다. 민준 씨는 웃으며 소개했다. 이쪽은 제 아내 서연입니다. 이분은 김 사장님인데 인테리어 사업을 하세요. 저희가 여러 번 협력했죠. 민준 씨는 대꾸하지 않고 다른세요. 저희가 여러 번 협력했죠. 나는 서둘러 웃으며 김 사장님께 인사를 건넸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사모님, 김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가끔 누가 인사를 건네면 웃으며 응대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업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에 나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잠시 후 민준 씨는 중요한 고객에게 인사하러 가야 한다며 나에게 옆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사람 없는 구석을 찾아 주스 한 잔을 들고 서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하은이 보였다. 그녀는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남자와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도 나를 본 것 같았다. 내 쪽을 힐끗 보더니 입가에 기묘한 미소를 띠고는 다시 그 남자에게로 고개를 돌려 이야기했다. 내 손에 들린 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 드레스는 정말 그녀에게 사준 것이었다. 민준 씨는 고객이고는 샘플이라고 나를 속였고 나는 바보같이 그를 믿었다. 나는 화가 나고 억울했다. 민준 씨에게 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소란을 피워 그를 망신시키는 것이 두려웠다. 결국 감정을 억누른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가 돌아왔다.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좀 붉어져 있었다. 꽤 많이 마신 모양이었다. 고객이랑 얘기는 잘 됐어요. 내가 물었다. 괜찮아. 거의 마무리됐어. 민준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빛이 약간 흐릿했다. 넌 왜 여기 서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 안 해? 딱히 할 이야기도 없어서 나빠졌다. 넌 왜 여기 서서 다른 사람들이고 딱히 할 이야기도 없어서요. 내가 말했다. 민준 씨는 눈썹을 찌푸렸다. 원래 이런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가 굳이 나를 데려왔으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는다고 나를 탓했다. 좀 불편해서 저쪽에 앉아 있으려고요. 내가 말했다. 민준 씨는 나를 말리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가. 멀리 가지 마. 이따가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인사해야 해. 나는 옆 테이블로 가서 앉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앉은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하오니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서연 씨, 정말 우연이네요. 서연 씨도 오셨어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다. 말투에는 약간의 도발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며 불쾌하게 말했다. 저는 제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무슨 우연이라는 거예요? 하은은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지 않고 말했다. 그러게요. 민준 대표님 오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시던데요. 참, 저희 드레스 예쁘죠? 민준 대표님이 사주신 거예요. 제가 빨간색이 잘 어울린대요. 내 손에 들린 주스컵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녀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에게 자랑하다니. 민준 씨는 대체 그녀와 무슨 관계인 걸까? 하은 씨, 말 조심하세요. 민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그와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건 적절치 않잖아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하은은 웃으며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가버렸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바로 그때 무대에서 음악이 울리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라왔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준건설 자재회사의 비즈니스 연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뜨거운 박수와 함께 민준건설 자재회사의 민준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 씨는 술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무대에 올라갔다. 그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받아들고 술 취한 딸꾹질을 한 번 하더니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오늘 제 연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무슨 발표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는 마이크를 들고 객석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하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고는 하은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기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분 보이십니까? 저분이 하은 씨입니까? 오늘부터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민준 사모님입니다. 이 말은 연회장 전체의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은에게 집중되었다가 다시 나에게로 향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서서 득이아냥한 미소를 띠고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민준 씨는 무대 위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연회장 문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누군가 나를 보며 작게 수군거렸지만 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저 이 창피한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호텔 문을 나서자 밤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바람이 얼굴에 닿으니 정신이 조금 들었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전화하려다가 그가 무대 위에서 했던 말이 떠올라 다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 주소를 말했다. 택시 안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보며 다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결혼 3년, 나는 대체 무엇을 얻었을까? 그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여자를 자신의 아내라고 공표하다니.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집안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불을 켜고 익숙한 가구들을 보니 마음이 더욱 억울해졌다. 나는 침실로 가서 여행 가방을 꺼내 내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더 이상 민준 씨와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삶은 하루도 더 견딜 수 없었다. 여행 가방을 여는 순간, 텅 빈 가방을 여는 순간, 텅 빈 가방을 여는 순간, 텅 빈 가방을 보며 문득 멍해졌다. 3년 전 내가 결혼해서 이 집으로 올 때도 이렇게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왔었다. 그 안에는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를 들고 왔었다. 나는 먼저 드레스룸으로 가서 내 옷들을 하나하나 여행 가방에 넣었다. 가장 왼쪽에 걸려있던 것은 내가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였다. 비록 빌린 것이었지만 나는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버리지 못했다. 지금 그것을 보니 마음속에는 그저 씁쓸함만 남았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내려 접어 가방 맨 밑바닥에 넣었다. 이 결혼과의 작별을 고하는 의미요. 짐을 챙기던 도중 휴대폰이 울렸다. 절친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목소리를 평상시처럼 들리게 노력하며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연애 끝났어. 어땠어? 재미있는 일은 없었어? 지은의 목소리는 아주 경쾌했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눈물이 또다시 쏟아질 뻔했다. 지은아, 나 민준 씨랑 못 살겠어. 그를 떠나려고 해. 전화 너머의 지은은 잠시 멍해지더니 목소리가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또 너 괴롭혔어?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나는 여행 가방 옆에 앉아 민준 씨가 연회장에서 하은을 민준 사모님이라고 공표했던 일과 그 전에 민준 씨가 늦게 귀가하고 전화를 피하고 하은에게 드레스를 사주고 나를 속였던 일들을 전부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말하다 보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지은아, 네가 잘했어. 지은은 다 듣고 나서 엄청 화를 냈다.
지은은 다 듣고 나서 엄청 화를 냈다. 그 민준씨 정말 너무하네. 널 뭘로 보는 거야? 집에서 짐 정리하고 있어. 괜찮아. 안 와도 돼.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냥 너한테 말해두려고 전화했어. 며칠 동안 너희 집에서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집 구하면 그때 이사 나갈게. 문제없어. 우리 집은 언제든지 환영이야. 짐 다 챙기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너 혼자 짐 옮기면 위험해. 전화를 끊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지은 같은 절친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나는 계속해서 짐을 챙겼다. 내 스킨케어 제품, 화장품들을 모두 화장품 파우치에 넣어 여행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는 서재로 가서 내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거실을 지나갈 때 테이블 위에 놓인 민준 씨의 양복 상의가 보였다. 나는 다가가 양복을 들고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가 평소에 집에 돌아왔을 때처럼 소파 위에 놓아두었다. 짐 정리를 마치니 벌써 밤 11시가 다 되었다. 거실에 익숙한 모든 것들을 보며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나는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아주 간단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재산에 있어서는 집은 민줄 씨가 결혼 전에 산 것이므로 내가 나눌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저 결혼 전에 모아둔 돈과 지난 3년간 내가 벌었던 돈, 그리고 내 개인 물품들만 원했다. 그리고 내 개인 물품들만 원했다. 그리고 내 개인 물품들만 원했다. 나는 이혼 합의서를 인쇄하고 내 이름을 서명한 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저는 이미 집을 떠났어요. 이혼 합의서 확인해보고 문제없으면 서명해서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 벌써 11시 반이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문으로 가서 3년간 살았던 이 집을 뒤돌아보았다. 결국 이를 악물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막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지은의 차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내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넣어주었다. 밖은 추워. 지은이 말했다. 나는 차에 올라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집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잘 가요. 민준 씨. 잘 가요. 이 실패한 결혼 생활. 차로 20분 정도 달려 지은의 집에 도착했다. 지은의 집은 방 2개 거실 하나인 아파트로 아주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손님방으로 안내하고 내 짐을 정리해 주었다. 일단 푹 쉬어. 무슨 일 있으면 내일 얘기하자. 무슨 일 있으면 내일 얘기하자. 지은은 내게 따뜻한 몰랐을 거야. 벌써 네 회사에 휴가 신청해뒀어. 내일 출근 안 해도 돼. 집에서 몸 좀 추슬러. 나는 물컵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무슨 객기 부려.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얼른 씻고 쉬어. 방해 안 할게. 지은이 나가고 나는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연회장 장면과 민준 씨가 했던 말들 뿐이었다. 휴대폰을 들어 민준 씨가 나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려다가 그만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웃었다. 꽤 단호하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결국 잠이 들었다. 몽롱한 상태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민준 씨에게서 온 전화인 줄 알고 휴대폰을 들어보니 알람이었다. 벌써 아침 7시였다. 나는 몸을 일으켜 눈을 비비고 낯선 방을 보다가 내가 이미 민준 씨 집에서 이사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으니 밖은 햇살이 아주 좋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내 새로운 삶도 시작되어야 했다. 나는 씻고 손님방을 나오니 지은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식탁에 차려놓았다. 깼어? 얼른 와서 아침 먹어. 지은이 말했다. 나는 다가가
식탁 옆에 앉아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두어이 먹었을 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발신자 표시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민준 씨한테서 온 전화인데 받을까? 지은이 물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가 드디어 내가 떠난 것을 알았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받지 마. 그냥 두자. 어차피 그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모음으로 해두고 옆에 놓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지은에게 집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지은은 아는 중개인이 있으니 알아봐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민준 씨와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소파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예전에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는데 나중에 민준 씨가 전업주부로 집에 있어 달라고 해서 퇴사했다. 이제 나는 다시 디자인 일을 찾거나 나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어 사장이 되고 싶었다. 채용 정보를 보고 있는데 지은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여전히 민준 씨에게서 온 전화였다. 지은은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모음으로 해두었다. 나는 민준 씨가 지금 분명히 초조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가 두어 마디 달래면 용서해주는 그런 내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정말 결심했다. 그와 완전히 관계를 끊기로. 나는 지은의 집에서 점심때까지 채용 정보를 찾아보았다. 점심때가 되자 중개인에게서 지은에게 전화가 왔다. 방 2개 거실 하나인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멀지 않고 가격도 괜찮다고 했다. 오후에 가서 볼지 물었다. 나는 지은과 상의한 후 오후 2시에 집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다. 점심을 먹고 나와 지은이 막 집을 나서려는데 지은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여전히 민준 씨에게서 온 전화였다. 벌써 오늘 5번째 전화였다. 지은은 나를 쳐다보며 휴대폰을 내밀었다. 받아볼래? 계속 안 받으면 그 사람이 계속 전화할지도 몰라. 혹시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안 좋잖아. 나는 잠시 생각해보니 지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최대한 목소리를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민준 씨의 잠긴 목소리가 들렸다. 사연아, 너 어디야? 왜 내 전화 안 받아? 집에는 왜 아무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방금 잠에서 깬 듯했고 약간의 당황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건 제가 이사 나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했다. 민준 씨는 잠시 멍해지더니 목소리가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이사 나왔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어제 연애해서 내가 술김에 한 말 가지고 이렇게 유난을 떨어야겠어? 그의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민준 씨, 당신은 제가 투정 부린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여자를 민준 사모님이라고 공표했잖아요. 제 기분은 조금도 생각 안 했어요. 저를 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화 풀고 얼른 집으로 돌아와. 무슨 일 있으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집에요? 제가 어느 집으로 돌아가요? 그 집은 이미 제 집이 아니에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민준 씨, 제가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놓아뒀어요. 확인해보고 문제 없으면 서명해서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이혼?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서연아, 장난치지 마.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 말 한마디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민준 씨, 지난 1년간 당신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예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아예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아예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하은에게 드레스를 사주고도 고객이 보낸 샘플이라고 저를 속였죠. 이 모든 일들에서를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계속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민준 씨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널 소홀히 한 거야. 하은에게 드레스를 사준 건, 그 애가 회사 일을 크게 사준 건, 그 애가 회사 일을 크게 성사시켜서 준 보너스였어. 네가 오해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거고. 보너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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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었다. 민준 씨, 더 이상 저를 줘야 했나요? 저는 이미 당신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나는 민준 씨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서 풀었다가 다시 차단했다. 이렇게 하면 그는 다시는 내게 전화할 수 없을 것이다. 지은은 나를 보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 사람 때문에 화내지 마. 그럴 가치도 없어. 우리 얼른 집 보러 가자. 빨리 집 찾아서 새삼 시작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과 함께 집을 나섰다. 다른 한편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연회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대략 기억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아침에 술이 깨어보니 자신이 호텔방에 있었고 하은이 옆 소파에 앉아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때 하은에게 자신이 어제 무슨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이 없냐고 물었다. 하은은 웃으며 그냥 회사 이야기를 했을 뿐 아무런 부적절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서연이 물건을 사러 나간 줄 알았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서연이 돌아오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침실로 들어가 보니 그레스룸에 서연의 옷들이 하나도 없었고 화장대 위에 스킨케어 제품과 화장품도 사라져 있었다. 그제야 그는 당황해졌다. 그제야 그는 당황했다. 그는 서둘러 거실로 가서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와 열쇠, 그리고 쪽지를 위해 놓인 이혼 합의서와 열쇠,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그제야 서연이 자신을 차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카톡도 차단되어 있었다. 그는 초조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서연의 절친 지은이 생각나 서둘러 지은에게 전화했다. 여러 번 전화했지만 지은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것은 서연이었다. 서연의 말은 마치 칼났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보며 후회와 증오로 가득 찼다. 어제 술에 너무 취해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을 후회했고 최근 서연을 소홀히 하여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했다. 하은에게 드레스를 사주고 서연을 속인 것을 더욱 후회했다. 그는 이혼 합의서를 들어 내용을 보았다. 서연은 결혼 전에 모아둔 돈과 지난 3년간 자신이 벌었던 돈, 그리고 자신의 개인 물품들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물품들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그는 문득 서연이 결혼 전에 디자이너로 일하며 월급도 적지 않아 돈을 꽤 모아두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결혼 후 자신이 서연에게 전업주부로 집에 있어 달라고 지난 3년간 서연은
가끔 디자인 프리랜서 일을 받아 돈을 벌었고 그 돈도 모두 생활비에 보탰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놈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하은에게 전화해서 잠시 와달라고 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과 이혼하려는 이유가 분명 하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은에게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은이 도착했다. 그녀는 어제 입었던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보온병을 들고 들어오며 웃으며 말했다. 민준 대표님 오셨어요? 제가 죽 좀 끓여왔어요. 어제 술 많이 드셨으니까 속 좀 풀어야죠. 민준 씨는 그녀를 무시하고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가리키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 씨, 나한테 말해봐. 어제 연애에서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했어? 그녀는 민준 씨가 이런 것을 물어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민준 대표님, 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회사 이야기만 하셨을 뿐인데. 서연 언니가 혹시 뭔가 오해한 게 아닐까요? 오해? 민준 씨는 비웃었다. 오해하지 않았다면 예사 나가서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겠어? 하은 씨,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 어제 내가 분명히 부적절한 말을 했을 거야. 하은은 민준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신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민준 대표님이 연회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진짜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준 씨는 이 말을 듣자마자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 동안 반응하지 못했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서연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받고 억울했을까? 누구라도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다른 여자를 자신의 아내라고 공표하는 것을 들으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하은을 보며 분노로 가득 찼다. 하은 씨, 어제 왜 나를 막지 않았어? 왜 나한테 말을 막지 않았어?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민준 대표님,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그때 술에 너무 취하셔서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화내실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민준 씨는 하은의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자진이 났다. 그런 말 하지 마. 일단 돌아가. 나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하은은 또다시 뭔가 말하려다가 민준 씨의 짜증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보온병을 들고 돌아서서 나갔다. 하은이 떠난 후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보며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연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서연과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서연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서연이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모두 모른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를 비난하며 서연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오후 내내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다. 분명히 자신의 아내인데 지금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과 이혼하겠다고 한다. 그는 텅 빈 집을 보며 예전에 서연이 집에 있을 때 집안이 늘 깨끗하고 활기찼던 것을 떠올렸다. 서연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가 늦게 귀가할 때 불을 켜두고 그가 아플 때 돌봐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혼자만 남았으며 집안은 온통 쓸쓸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너무나 후회했다. 만약 그때 서연에게 조금 더 신경 써주었더라면, 만약 그때 서연에게 조금 더 신경 써주었더라면, 만약 그때 하은에게 드레스를 사주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연회장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서연은 자신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서연을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자신과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 키를 들고 서연을 찾으러 나가기로 결심했다. 서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는 서연이 분명히 이 도시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 했다. 나와 지은은 중개인이 말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환경은 생각보다 좋았다. 푸른 나무들이 많았고 작은 화단도 있었다. 지하철역과도 가까워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되었다. 집은 1호층에 남향과 북향으로 트여 있었고 거실에는 큰 베란다가 있어 햇빛이 집 안에 절반 가까이 들어왔다. 방 2개도 모두 꽤 넓었고 안방에는 독립된 화장실도 있었다. 중개인은 우리를 안내하며 말했다. 사연 씨, 이 집은 집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해서 가격을 5천만 원이나 내렸어요. 게다가 가구와 가전제품도 다 두고 갈 거라서 바로 입주하시면 돼요. 주변의 마트, 병원, 학교간의 마트. 나는 베란다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화단 풍경이 보였고 마음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지은이 내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 괜찮다. 가격도 적당하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해. 괜히 시간 끌다가 놓치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개인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마음에 드는데 혹시 조금 더 깎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계약금 낼 수 있어요. 중개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사연 씨 정말 시원시원하시네요. 제가 집주인과 다시 얘기해서 2천만 원 더 깎아드릴 수 얘기해서 10분도 채 되지 않아 중개인 아주머니가 집주인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최종 가격은 처음보다 7천만 원 싸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집주인과 계약금 계약을 하고 2천만 원을 지불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했다. 아파트 단지를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이제 더 이상 민준 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지은도 나를 기뻐해 주었다. 정말 잘 됐어. 사연아. 이제 너만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생겼네.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너한테 밥 얻어먹어야겠다. 문제없지. 그때 너 제일 좋아하는 콜라 단 날개 만들어줄게. 우리 둘은 마트에 가서 생활용품을 좀 샀다. 일단 다음 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지은의 집에서 지내고 그 후에 천천히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넣기로 했다. 지은의 집에 돌아오니 벌써 6시가 다 되었다. 막 물건을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사연 씨, 제가 민준 씨와 연락해봤는데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연 씨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언제 시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와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는 시간이 없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쯤이 좋겠네요. 그때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지은이 물었다. 민준 씨가 이혼에 동의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대. 그 사람이 계속 귀찮게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야기를 끝내려고. 그 사람 만날 때 나도 같이 갈게. 혹시라도 너한테 해코지 할까봐. 지은이 말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져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른 한편 민준 씨는 오후 내내 차를 몰고 서연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가봤고 서연이 자주 가던 카페에도 가봤고 심지어 서연의 부모님 댁 아래층까지 가봤지만 서연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저녁 7시가 넘어 그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담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잠시 멍해졌다. 서연이 돌아온 줄 알아 풍겨왔다. 그는 잠심도 안 드러났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하은이었다. 하은이었다. 하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민준 씨는 눈썹을 찌푸렸다. 어떻게 들어왔어?
제가 오후에 왔을 때 문이 안 잠겨 있길래 그냥 들어왔어요.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표님 걱정돼서 와본 거예요. 민준 씨는 마음이 좀 짜증났지만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손을 씻었다. 그는 식탁 옆에 앉아 테이블 위에 반찬 2가지와 국 하나를 보았다. 토마토 달걀볶음, 채소볶음, 그리고 미역국이었다. 반찬의 비주얼은 별로였다. 토마토 달걀볶음의 토마토는 껍질을 벗기지 않았고 채소볶음에는 물기가 좀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토마토 달걀볶음을 한 입 먹었다. 좀 짰다. 다시 채소볶음을 한 입 먹으니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하은은 그를 보며 약간 억울해했다. 맛없어요? 제가 평소에 요리를 잘 안 해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민준 씨는 밥그릇을 들고 국을 조금 떠 마셨다. 하은은 그의 옆에 앉아 그를 보며 말했다. 민준 대표님, 서연 언니가 아직 화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다시 찾아봐서 언니한테 잘 얘기해서 돌아오라고 할게요.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마음이 복잡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하은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둘러 달려가 보니 하은이 그릇을 깨뜨렸고 손이 베어 피가 나고 있었다. 괜찮아? 민준 씨는 서둘러 휴지를 꺼내 하은의 손에 나는 피를 닦아주었다. 하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어요. 죄송해요. 폐를 끼쳤네요. 민준 씨는 마음이 좀 미안해져서 말했다. 괜찮아. 설거지하지 마. 내가 치울게. 얼른 거실 가서 앉아 있어. 내가 반창고 찾아줄게. 그는 하은에게 반창고를 붙여주고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하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보며 말했다. 민준 대표님, 집안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서연 언니도 안 계시는데 혼자서는 불편하실 거예요. 당분간 제가 와서 집안일 좀 돌봐드릴까요? 서연 언니 돌아오면 그때 다시 갈게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정말 집안일을 잘 못했다. 예전에는 집안일은 모두 서연이 맡아서 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줘. 그럼 수고 좀 부탁할게. 하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수고라니요. 대표님을 도울 수 있다면 좋아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일어났을 때 하은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죽과 만두였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사에 갈 준비를 했다. 하은이 그의 양복 상의를 들고 다가왔다. 민준 대표님, 양복에 먼지가 좀 묻었어요. 제가 다려드릴까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양복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는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서둘러 달려가 보니 하은이 그의 양복 상의를 다 태워버렸다. 소매에 커다란 탄 자국이 나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민준 씨는 좀 화가 났다. 이 양복은 장례를 처음 써봐서 온도 조절을 처음한 원이 넘었다. 이 양복은 작년에 막 산 것으로 8억만 원이 넘었다. 하은은 겁에 질려 서둘러 다리미를 내려놓았다. 민준 씨는 그녀의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화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됐어. 다음부터는 다리지 마.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민준 씨가 막 자리에 앉았을 때 하은이 따라 들어왔다.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민준 대표님, 이거 어제 정리해달라고 하셨던 고객 자료예요. 제가 정리 다 했어요. 한번 보세요. 하은은 서류철을 민준 씨에게 건넸다. 민준 씨가 열어보니 자료는 엉망진창이었다. 고객 이름과 연락처가 맞지 않는 것도 많았고 오타도 많았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렇게 실수가 많으면 어떻겠어?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밤늦게까지 정리해서 좀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실수가 있었어요. 지금 다시 정리할까요? 민준 씨는 손을 흔들었다. 됐어. 그 자료 소과장한테 줘서 정리하라고 해. 넌 다음부터 회사 나오지 말고 집에서 내 집안일이나 잘 돌봐줘. 하은은 마음이 좀 불쾌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은이 떠난 후 민준 씨는 엉망진창인 고객 자료를 보며 더욱 짜증이 났다. 그는 문득 예전에 서연이 가끔 회사에 와서 자신의 자료를 정리해 줄 때마다 늘 깔끔하게 정리해 줬고 한 번도 실수가 없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 자신의 양복도 서연은 늘 깔끔하게 다려주었고 한 번도 태워버린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서야 서연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예전에는 그저 서연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예전에는 그저 서연이 언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 번도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다시 서연의 친구들에게 전화했지만 여전히 서연의 소식은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점점 더 후회했다. 그는 서연을 빨리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한편 나는 이미 인테리어 준비로 바빴다. 예전에 알던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내 생각을 말했고 그는 내게 인테리어 시안을 제시했다. 나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다음 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은 내가 즐거워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너 지금 상태 정말 좋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이제 민준 씨한테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 정말 좋아. 내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아. 이제 더 이상 민준 씨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거야. 민준 씨와 하은이 어떻게 살든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집주인과 등기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지은은 내가 혼자서는 바쁠까봐 일부러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나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러 갔다. 서류 처리하는 사람이 꽤 많아서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후에야 차례가 되었다. 직원이 내 자료를 들고 정보를 확인하며 물었다. 서연 씨, 이 주택은 단독 소유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고 대출은 없어요. 네.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고 대출은 없어요. 빨리 등기해야 마음도 편하죠. 서연 씨 정말 시원시원하게 내시더니 오늘 소유권 이전된 내시더니 절차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대략 정오 12시쯤에 등기권리증을 손에 넣었다. 등기권리증에 내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주 든든했다. 이것은 진정으로 나만의 집이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 등기소를 나와 나는 지은에게 따뜻한 샤브샤브를 사주었다. 샤브샤브 식당은 뜨거운 김으로 가득했다. 나는 고기 한 점을 집어 끓는 육수에 살짝 익혀 입에 넣었다. 예전에 먹었던 없던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이제 이 집은 너만의 작은 세상이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꾸며. 지은은 먹으면서 말했다. 인테리어 다 되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집들이 해줄게. 분명히 너 놀라게 해줄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참, 나 작은 방을 작업실로 바꿀 생각이야. 나중에 디자인 일 받기도 편하고.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네가 직접 작업실을 연다고? 정말 잘됐다. 네가 디자인을 그렇게 잘하니까 분명히 좀이 잘할 거야.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식사를 마친 후 나와 지은은 건자재 시장으로 갔다. 집 인테리어를 하려면 건자재를 골라야 했다. 나는 예전에 디자이너로 일할 때 많은 건자재, 상인들과 거래해봤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좋고 어떤 것이 가성비가 좋은지 알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바닥재를 보러 갔다. 아늑하고 밝았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그러고 나서 타일을 보러 갔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그러고 나서 타일을 보러 갔다. 건자재 시장 사장님은 나를 알아보시고 내가 디자이너라는 것을 알고 많은 할인을 해주셨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나중에 고객 중에 건자재 필요한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소개해 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럼요. 사장님네 건자재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꼭 소개해 드릴게요. 오후 5시가 넘어 바쁘게 움직인 끝에 건자재 고르기가 거의 끝났다. 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수요일 오전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그때 그가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치수를 재고 상세한 인테리어 도면을 그릴 것이다. 지은의 집에 돌아오니 소파에 지쳐 쓰러졌지만 조금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예전에 작업했던 디자인 사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나중에 일을 받을 때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다. 막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너르는 번호를 받았다. 너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서 우리 잘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내가 하은이 쫓아냈어. 그 애는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하은이를 쫓아냈다고. 그 애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오히려 폐만 끼치니까 쫓아낸 거겠지. 민준 씨,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내 목소리는 침착했다. 이혼 합의서에 제 서명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도 얼른 서명하고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마요. 서연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잘 못해준 거 알아. 내가 바꿀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 이 집은 네가 없으면 안 돼. 이 집은 네가 없으면 안 돼. 예전에 제가 당신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당신은 소중히 여겼나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하은에게 5억만 원이 넘는 드레스를 사주고도 고객이 보낸 샘플이라고 저를 속였을 때 저를 생각했나요? 민준 씨, 너무 늦었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말을 마친 나는 돌아서서 가려 했다. 민준 씨가 서둘러 내 팔을 잡았다. 서연아, 가지마. 네가 작업실 여는 거 알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건축 자재 상인들이랑 인테리어 회사 사장님들 많이 알아. 고객들도 소개해줄 수 있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제 작업실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민준 씨,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좋아요. 내가 말을 마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민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지은의 집에 돌아와서 나는 지은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다. 지은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 민준 씨, 왜 이렇게 끈질겨? 진작에 너희 집 주소 알려주지 말 걸 그랬어. 괜찮아. 확실하게 얘기했으니 이제 더 이상 나 찾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참, 이 사장님이 소개해준 고객 3명은 디자인 시안 다 확정됐어. 다음 주부터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작업실도 수입이 생기겠네. 정말 작업실도 수입이 생기겠네.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너 혼자서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잖아. 민준 씨한테 의지할 필요 전혀 낼 수 있잖아.
며칠 후 민준 씨는 정말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드디어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내가 고객과 디자인 시안을 논의하고 있을 때 그가 우리가 약속했던 카페에 나타났다. 그는 우리 테이블로 곧장 걸어와 고객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이분이 최 사장님이시죠? 저는 민준입니다. 민준입니다. 민준건설 자재의 대표예요. 저희 전에 업계 포럼에서 뵌 적 있죠. 저희 전에 업계 포럼에서 뵌 적 있죠. 최 사장님은 잠시 멈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대표님. 민준 씨는 나를 무시하고 최 사장님을 보며 말했다. 최 사장님,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려는 거죠? 저와 서연 씨는 부부지만 서연 씨의 작업실은 이제 막 시작해서 경험이 아직 부족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더 전문적인 디자인 회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그가 고객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내 사업을 망치려는 거였다. 최 사장님은 나를 보더니 다시 민준 씨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민준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서연 씨의 디자인 철학이 제 요구사항과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전문성도 아주 뛰어나고요. 저는 이미 그녀와 계약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최 사장님, 다시 한번 고려해보세요. 다시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런 큰 계속 시한은 논의해야 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 사장님은, 그의 사장님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민준 씨, 얼른 가세요. 여기서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요. 민준 씨는 나를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가 떠난 후 최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그 민준 대표님은 제가 알아요. 지난번 업계 포럼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고 다니더니 인성이 이렇게 나쁠 줄은 몰랐네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최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 씨와 그 사람의 일을 이 사장님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제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서연 씨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너무나 감동하여 서둘러 최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최 사장님과 시한 논의를 마친 후 나는 이 사장님께 전화해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이 사장님은 듣고 나서 엄청 화를 냈다. 그 민준 씨 정말 너무하네. 감히 네 사업을 망치려 해? 걱정 마. 내가 업계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서 민준 씨랑 협력하지 말라고 하고 너한테 고객들도 많이 소개해 줄게. 전화를 끊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록 민준 씨가 계속 나를 괴롭혔지만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니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다음 주 수요일, 가구들이 정시에 집으로 배달되었다. 나와 지우는 함께 작업실을 정리했다. 컴퓨터와 프린터도 옮겨놓았다. 완전히 새롭게 변한 작업실을 보니 내 마음은 성취감으로 가득 찼다. 저녁에 나는 지훈과 지은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작업실 정식 개업을 축하했다. 지은은 와인잔을 들고 말했다. 서연아, 네 작업실을 번창을 기원한다. 사업 대박나. 나는 웃으며 와인잔을 기원한다. 고마워. 너희도 고맙고. 나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도 고마워. 나는 작업실을 열심히 운영해서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거야. 나는 내 작업실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업실을 점점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민준 씨에 대해서는 그가 다시 와서 방해하려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지 않을 것이다. 작업실을 개업한 첫 달,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다. 이 사장님이 소개해준 고객 3명 모두 내 디자인에 아주 만족했고 나를 그들의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는 다시 5개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지훈 혼자서는 바빠서 나는 2명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더 고용했다. 작업실은 매일 활기찼다. 어느 날 아침 내가 막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태산그룹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직원 기숙사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태산그룹은 우리 지역의 대기업이다. 그들과 협력하면 작업실의 명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서둘러 상대방과 오후 2시에 그들의 회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후에 나는 정성껏 준비한 디자인 시안을 들고 태산그룹으로 갔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그들의 행정총괄 이사각 이사님이었다. 40대 중반으로 인자해 보였다. 나는 디자인 시안을 박 이사님께 건네고 내 디자인 철학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이사님, 직원 기숙사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아늑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각 방에 작은 책상과 옷장을 두고 공용 공간에는 휴게실을 만들어 소파 몇 개와 책장을 놓을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퇴근 후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요. 박 이사님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의 디자인 회사들을 찾아봤지만 그들의 시안은 너무 상업적이고 따뜻 잘 맞습니다. 걔들의 시안도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게다가 시안도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서연 씨의 시안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벅차올라 서둘러 말했다. 박 이사님,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아주 만족합니다. 박 이사님은 계약서를 꺼냈다. 이것이 협력 계약서에 서명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 없으면 지금 바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박 이사님도 서명하고 그중 한 부의 계약서를 내게 건넸다. 서연 씨,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프로젝트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저희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서연 씨와 소통할 것입니다.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성취감으로 가득 찼다. 태산그룹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작업실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태산그룹에서 나와 나는 지은에게 전화해서 이 좋은 소식을 공유했다. 지은은 나보다 더 흥분했다. 정말 잘 됐다. 서연아,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오늘 밤은 내가 쏜다. 우리 제대로 축하하자. 저녁에 나와 지은은 한 고급 한정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는 건너편 테이블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민준 씨였다. 그는 한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고 얼굴은 좋지 않아 보였다. 상대방에게 애원하는 듯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지은과 이야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 쪽의 남자가 일어서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준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번 연회에서 대표님이 저지른 일은 업계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대표님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협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말을 마치고 가버렸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술잔을 들어 전에 남은 술을 단숨에 비웠다. 눈빛에는 쓸쓸함이 가득했다. 나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만약 그가 그때 연회장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은과 얽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은도 민준 씨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뭔가 곤란한 일에 처한 것 같아.
협력이 잘 안 된 모양인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밥이나 먹자. 바로 그때 민준 씨도 나를 보았다. 그는 잠시 멍해지더니 일어서서 내 쪽으로 걸어왔다. 서연아, 정말 우연이네. 너도 여기서 밥 먹는구나.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민망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다. 꽤 우연이네요. 민준 씨는 내 옆 의자에 앉아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네가 태산 그룹과 협력했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나는 여전히 그를 무시했다. 지은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민준 대표님, 저희 지금 식사 중이에요. 저희 지금 식사 중이에요. 저희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내 회사가 요즘 알아주세요.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나를 보며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많은 고객들이 나랑 협력하려 하지 않아. 네가 태산 그룹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해줄 수 없을까? 이번 난관만 넘기면 내가 앞으로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되고 다시는 너를 화나게 하지 않을게.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 씨, 제가 아주 바보 같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이제 와서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니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군요. 제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서연아, 부탁이야. 내가 지금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네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게. 내가 당신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빌게. 심지어 내가 빈손으로 나가고 집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제가 지금 당신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저는 제 작업실도 있고, 제 집도 있고, 제 집도 있고, 제 능력으로 돈도 벌 수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의 돈은 저에게 아무 가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태산 그룹과 협력하는 것은 그들이 저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들과 협력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의 실력으로 해야지. 남에게 빌붙어서는 안 돼요. 민준 씨, 정신 차려요.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앞으로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말을 마친 나는 가방을 들고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우리 가자. 한정식당을 나와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너 방금 한 말 정말 시원했어. 그렇게 대해야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앞으로 다시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 며칠 후 태산 그룹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지훈과 함께 현장 답사를 가서 상세한 시공 계획을 세웠다. 공사 현장의 인부들은 모두 잘 협력해 주었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 달 후 직원 기숙사 디자인 시안은 순조롭게 심사를 통과하고 시공에 들어갔다. 태산 그룹의 박 이사님은 내 작업에 매우 만족했고 나중에 그들의 회사에 다른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다시 나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내 작업실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나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나는 몇 명의 전업 디자이너를 더 고용하여 작업실 규모를 확장했다. 나는 나만의 차를 사고 매일 차를 몰고 작업실로 출근했다. 삶은 보람있고 즐거웠다. 가끔 민준 씨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 그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놓였다는 소식이었다. 하운도 오래전에 그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다고 했다. 그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회사를 양도하고 자신은 평범한 직업을 찾아 아주 초라하게 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상황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지금 그저 내 작업실을 잘 운영하고 내 삶을 잘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싶을 뿐이었다. 어느 날 내가 작업실에서 야근하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 씨와의 결혼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사진 속에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해지더니 사진을 들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난 일은 이미 지나갔다. 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하다.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여 나 자신을 더욱더 잘 살게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